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박식구 일부 생방송 진행을 맡은 이정현입니다. 네, 오늘 국내 시장 분위기가 좋지만은 않았습니다. 6거래일 만에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냈는데요. 잠깐 쉬어가는 모습인지 아니면 차익 물량이 나오면서 쉬어가는 모습인지 아니면 추세적 전환인지 조금 개인자 자분들 입장에서 걱정이 많이 되셨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그에 대한 고민도 오늘 해결해 드리면서 내일 시장 또 어떻게 흘러갈지 저희가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화요일이죠. 상군 전문가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상군입니다. 네, 일부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저번 주부터 해서 강세를 쭉 유지하다가 오늘 조금은 이렇게 눌리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과연 추세가 전환되는 건지 큰일이 난 건 아닌지 걱정하시는 분들이 꽤 되실 것 같긴 합니다. 그에 대해서 이제 사실을 기반으로 한 팩트를 기반으로 한 제 이제 시향적인 설명 부분들 들으시면서 이래서 눌렸구나. 이래서 이렇게 지속 성장 가능한지 어떻게 대응을 해야겠구나라는 부분을 생각하시면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1시간 동안 상군 전문가와 함께 탄탄한 내일에 대한 전략들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의 흐름이 그렇게 좋지만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상군 노란톡방에서는 굉장히 많은 수익이 있었습니다. 또 그에 대한 이야기들 저희가 추후에 자세히 짚어보면서 또 내일장에서는 어떤 종목들, 이번 주에서는 어떤 업종을 살펴보면 좋을지에 대한 내용들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할게요. 시작하기 전에 앞서서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도움 받아보실 수 있는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들 사용하기 국민톡, 노란톡 들어오시면 돼요. 들어오셔서 주식 수호신 산군 검색하시면 됩니다. 우리의 계좌는 누가 지켜주죠? 주식 수호신 산군입니다. 들어오시면 실시간 방송 참여가 화요일 시간 이외에도 가능하고요. 많은 자료들 그리고 직접적으로 종목까지 제시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왼쪽에 보이시는 호랑이 그림 클릭하시고 들어오시면 오른쪽과 같이 이미 많은 분들이 함께 소통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도 들어오셔서 탄탄한 대응 전략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도움까지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앞서 전문가님께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오늘 시장이 좀 쉬어가는 것인지 아니면 추세적 전환인지 조금 의문이 들 만한 분위기였습니다. 이제 개인들이 1조 원을 넘게 사주면서 좀 받쳐주는 모습이었지만 양시장에서 외국인들의 큰 매도세가 있었는데요. 이제 연일 코로나 확산세가 또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 영국에서는 사상 최초로 또 코로나 백신을 접종을 했습니다. 이제 국내 증시가 이러한 이슈로 내일장에서 또 반등할 수 있을지 3,000포인트를 넘을 수 있을지 궁금한데요. 전문가님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아나운서님께서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저는 첫 방송 출연부터 지금까지 스탠스가 일관적으로 유지하고 있어요. 긍정적인 시야를 이제 보고 있는데 보고 계시죠? 그 이유에 대해서는 수도 없이 많이 설명을 했지만 그 가장 큰 이유들, 그 기본적인 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물론 오늘은 좀 약한 폭보다는 어느 정도는 좀 강하게 눌러주는 모습을 보여주기는 했으나 과연 이게 추세 전환 신호인가라고 말하기에는 아직은 저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가장 큰 틀로 봤을 때 우리나라의 경우에서는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전 세계가 혼란 속에 빠져 있지만 백신 개발, 치료제 개발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기대감은 커져 있고 이제 코로나 확산세는 물론 멈춰 있진 않아요.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가 최상위권으로 K-방역이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전 세계에서 가장 방역을 잘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나라는 원래 그 전부터 북한을 이제 얹혀서 지정학적 리스크도 있었고 그래서 글로벌적으로 투자를 하기에는 어느 정도 조금은 꺼려지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으나 현 시점에서는 K-방역 누가 봐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선진국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에 따라서 지금 어떻게 보면 전 세계 가장 큰 초대형 악재라고 볼 수 있는 이 코로나 이슈가 우리나라에게는 결과론적으로는 국가의 위상이나 국격을 높여주고 있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런 상황을 정부는 당연히 알고 있을 거고 그에 따른 대기업이라든가 다른 기업들도 대부분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단군 시대 이후로 전 세계에서 지금보다 우리나라가 주목받았던 적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을 때는 정부도 알고 기업도 알고 저도 알고 우리 모든 시청자분들도 다 알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이 기회를 놓칠까라고 했을 때는 결코 놓치지 않고 이 기회를 활용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정부는 어떤 식으로 외교 활동을 할 것이고 기업들은 어떤 식으로 영업이익에 대한 활동을 할 것인가라는 생각을 했을 때 지금도 전 세계가 우리나라를 주목하고 있는데
지금 코로나가 아직 잡히지 않았죠. 종식을 향해 달려가고 있기는 하나 아직 잡히지 않은 상황에서 만약에 코로나 종식이 가까워지면 질수록 이 투자처에 대한 이런 관심, 매력 어필을 우리나라에 대해서 더더욱이 그 어떤 이제 신흥국들 중에서도 가장 돋보이는 투자처로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뭐 물론 자세한 설명은 저희 이제 노란 톡방에서 자세히 설명을 자주 드리고 있는데 지금 일단은 그래서 큰 틀로 봤을 때 아직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코스피 3천까지 한 10%, 코스닥도 마찬가지 지금 900. 제가 이전에 나왔을 때 코스닥은 905포인트 저항 라인 돌파 안착만 하면 지속 상승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뭐 역시나 쿨하게 돌파하면서 뭐 여전한 강세를 보이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코스피 3,000포인트, 코스닥 또한 1,000포인트까지 달릴 수 있는 그림이 더 열려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뭐 물론 변수는 있지만 변수는 뒤쪽에서 좀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전문가님께서는 오늘 시장 좀 주춤하긴 했지만 잠깐 차익 실현 물량으로 인해서 쉬어가는 모습이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앞으로 긍정적인 흐름을 예상해 주셨는데 사실 오늘장 이제 지수가 약하다 보니까 좀 테마주들로 많이 보이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만큼 좀 지수가 불안하다는 얘기 아닐까요? 그만큼 당연히 그만큼 불안한 모습은 있지만 네. 왜 테마 섹터로 몰렸냐고 한다면 당연히 대부분 이유가 있어요. 뭐 강세가 뭐 지속적으로 저번 주부터 아니면 그 전부터 꽤 강세를 보이고 있기는 하나 이렇게 지수는 좋은데 왜 내 종목은 눌리나라고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현실이고요. 왜냐하면 특정 예를 들어서 2,000 종목 중에 한 400, 500 종목만 유독 강세를 보이고 뭐 코스피의 경우에서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이런 쪽에 굉장히 강세를 보이면서 머리채 잡고 이제 이끌었다고 볼 수 있고요. 뭐 코스닥의 경우에서는 이제 셀트리온 삼형제가 이제 굉장히 이제 머리채 잡고 이끌면서 굉장히 이제 강세를 보였는데 특정 섹터가 강세를 보일 만한 상황을 많이 펼쳐 보였어요. 근데 지금은 지금쯤은 이제 수급이 어느 정도는 사이드로 돌 타이밍이 되지 않았나. 어떻게 보면 눌림목에 대한 걱정이 돈다고 한다면 그 상대적으로 그간 주목받았던 대기업, 빅테크 기업들에서 어느 정도 주변으로 수급이 돌 타이밍이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게 수급이 돈다는 거지 지수의 눌림으로 이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앞으로의 지수 흐름은 좀 긍정적으로 흘러갈 것이다. 일단은요, 이제 영국이 또 백신 접종을 오늘 같은 경우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정부에서도 이제 코로나 백신 계획을 발표했는데 미국도요, 빠르면은 주말 그리고 다음 주부터 백신 접종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이제 백신을 세계에서 집중하고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또 치료제에 집중하고 있잖아요. 코로나 백신, 치료제 관련주들 앞으로 또 어떻게 움직일지가 궁금합니다. 지수가 잘 가면 또 이와 관련된 종목들도 잘 가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 시청자분들도 언택트냐 또 컨택트냐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어디 쪽이 더 전망이 좋을까요? 둘 다 봐야 됩니다. 둘 다 봐야 하는데 이제 언택트 쪽은 컨택트 쪽은 조금 더 단기 이상으로 중기적인 접근이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유리한 면이 있고요. 네. 이제 언택트 쪽은 단기적으로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어요. 왜냐고 한다면 이전부터 아나운서님께는 제가 이제 방송 나올 때마다 하는 얘기가 네. 코로나 확산세는 더 이상 악재가 아니다라고 오히려 보고 있어요. 지수가 잘 가죠. 그쵸. 네. 기대감으로 인해서 전반적인 지수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코로나 확산세가 터지면 특정 섹터가 잘 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예를 들자면 언택트 섹터라든가 치료제, 진단키트 이런 쪽이 잘 가는 것처럼요. 네네. 그래서 전부터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르고 맞는 주먹이 아픈 거지 알고 맞는 주먹은 그렇게 아프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맞아도 아프던데요. 아프지만 네. 모르고 맞으면 기절을 합니다. 그럼 맞아요. 투매가 나오는 거예요. 그 투매까지 나오지 네. 않는 알고 맞으면 아프긴 하지만 참을만 했다고 모르고 맞으면 기절하기 때문에 투매가 나오지 않는 정도의 확산세는 더 이상 이제 악재가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서 제가 무한적으로 긍정적인 시야만 보고 있을 수는 없어요. 어떻게 하면 혹시나 만에 하나 폭락이 나올 조짐을 혹시나 이제 그런 조심해야 될 부분 어떤 부분을 유의해서 관찰해야 되냐고 하는 그 부분을 맞아요. 한번 짚고 싶었습니다. 네네. 그게 뭐냐면 코로나는 더 이상 악재가 아니다라는 전반적인 이 큰 틀을 갖고 보는데 그렇다면 어떤 걸 가장 조심해야 하는가라고 하냐면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영국에서 먼저 오늘부터 이제 백신 접종이 시작을 했고 그쵸? 미국도 곧 시작을 하는데 네. 일단은 먼저 백신 접종이 시작한 그 백신이 화이자
화이자 백신은 이제 접종을 시작했어요. 근데 화이자가 알고 계시겠지만 유통이나 보관 과정에 영하 70도 이상 보관 뭐 해가지고 굉장히 좀 까다롭죠. 까다롭죠. 네. 그래서 콜드체인 화이자 관련, 콜드체인 그 섹터 관련이 주목을 받고 오늘 굉장한 강세를 보였죠. 예를 들자면 항공 섹터를 봐도 오늘 굉장히 그 특히나 이제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가 주목을 받았던 이유는 네. 일반적인 항공사는 그 화이자 백신을 옮기지도 못해요. 그 비행기 특성상. 그래가지고 이 운송 가능한 세계적으로 가능한 항공사가 18개밖에 안 돼요. 그 중에 대한항공이랑 아시아나가 포함된 거죠. 포함이 됐죠. 네, 국내항공사 다 포함되어 있네요. 2개만. 네. 이게 대형 항공사 이제 2개 이제 합병 그렇죠. 이슈도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한다면 어쨌든 지금 이 주목받고 있는 거는 화이자가 먼저 백신 접종이 시작했기 때문에 일단 화이자가 먼저 주목을 받고 관련 섹터들이 뛰고 있긴 한데 여기서 가장 무서운 점 조심해야 될 점은 혹시나 이제 백신을 시작했는데 부작용이 터져 나오는 것이 무서운 겁니다. 아. 뭐 물론 그간의 이제 연구들이나 그간의 이제 결과값들이 다 이제 90%를 넘어갔고 삼상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네네. 백신을 투여하는 것은 맞으나 백신 투여하고 하자마자 갑자기 뭐 예를 들어서 뭐 1000명한테 투여를 했는데 갑자기 막 100명이 막 부작용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어. 그렇다고 한다면 여태까지 코로나 확산세는 더 이상 악재가 아니었는데 코로나 정식으로 다가오고 있던 백신이 부작용이 터져. 그렇다고 한다면 이거는 경기 활성화 기대감이 아니라 모든 투매가 터져 나올 그런 위험한 무서운 그림이 그려지는 거죠. 네. 이 부분만 사실 이렇게 좀 무섭게 얘기를 했지만 가능성으로는 굉장히 낮은 얘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혹시나 그런 상황이 터진다면 굉장히 위험한 이제 투매가 나올 수가 있지만 큰 틀로 봤을 때는 사실 그렇게 될 가능성은 좀 낮고 백신 투여를 하고 그 다음날부터 막 몸이 부작용이 일어나고 이럴 가능성은 낮고 사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후유증이 없는지 혹은 이제 백신을 맞은 사람들이 뭔가 이 부작용을 관찰하려면 시간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부작용이 한 번에 막 터져 나오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한다면 사실 큰 악재를 별다른 변수를 찾기는 이 코로나에 대해서 찾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인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큰 이제 정리를 가볍게 해보자면 부작용이 크게 별로 없을 거라는 전제 하에서 저는 아직도 그럼 이제 후속 주자들이 기다리고 있죠. 네. 뭐 모더나라든가 아스트라제네카라든가 이런 기업들에서도 연쇄적으로 순차적으로 이제 백신을 내놓을 건데 화이자에 이어서 모더나도 아스트라제네카도 혹은 그 제3의 제4의 기업들도 백신을 내놓게 되면서 백신이 효과가 있다. 더 이상 확산세가 줄어들고 있다. 그에 이어서 혈장 치료제 이제 치료제도 치료 확률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심각했던 사람이 완치가 되고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증시가 뛰겠죠. 저는 그쵸. 그래서 더 긍정적인 시야를 많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뭐 물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최악의 상황, 부작용이 터지지 않는 이상에는 연쇄적으로 뭐 일정 시간이 필요는 하겠지만 연쇄적으로 한 번 더 터지고 뭐 백신 효과 있다더라, 이것도 효과 있다더라, 저것도 효과 있다더라, 치료제도 효과가 있어서 완전히 치료가 된다라고 한다면 더 아까 말씀드렸던 3,000포인트, 코스닥 1,000포인트 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그려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백신과 치료제 관련된 종목 말씀 주시면서 앞으로의 지수도 좀 긍정적으로 바라봐 주셨습니다. 일단 우리가 좋은 종목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뭐 악재가 있을 수 있고 호재가 있을 수 있고 뭐 종목도 매수 매도의 타이밍이 있잖아요. 그러한 타이밍들 여러분들 상군 전문가님을 통해서 도움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참여 방법 아주 간단해요. 일단 노란톡 키시고요. 우리의 계좌를 지켜주는 주식 수호신 산군 검색하시면 됩니다. 주식 수호신만 검색하셔도 됩니다. 왼쪽의 그림, 호랑이 그림 클릭하시고 들어오시면 오른쪽과 같이 실시간으로 소통이 가능하고요. 이 종목이 매수 매도 타이밍 언제일까? 이러한 이야기들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또 전문가님께서 직접적으로 제시해드리는 종목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참고하시면서 대응 전략 가능합니다. 대응 전략 이제 이야기 나온 김에 이번 주에 대한 대응 전략들 또 궁금합니다. 이제 이번 주 12월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도 있고요. 22 통화정책회의도 있는데 백신 치료제 이외에도 또 잘 갈 만한 업종들도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이제 배당 시즌이기도 한데 정책 관련주들까지 해서 전체적인 업종별 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 집중할 만한 종목들 좀 제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당연히 해드려야죠. 네. 이 해드리면서 섹터를 제시해드리고 거기에 이어서 그 관련 섹터들 중에 단순히 이제 대장 종목이라기보다는 우선적으로 조금 더 먼저 반짝일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을 관심 종목으로 이제 넣어둘 수 있도록 조금씩 언급을 해드리려고 해요. 일단은
전제를 이제 백신 접종 이후 나올 혹시나 조금 전에 말했던 그 부작용이 나오지 않았을 그 전제를 깔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속적으로 성장 가능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어떤 섹터를 먼저 봐야 하는가라고 한다면 당연히 저는 이제 경기 활성화 섹터와 이제 정책 쪽으로 이제 바이든 관련 친환경 정책 쪽 그리고 배당을 받아야 되는 그런 부분으로 보고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는 5G 관련해서도 이제 5G는 사실 코로나가 확산이 멈추지 않아도 갈 종목이긴 하지만 우선 머지않아서 터질 섹터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가장 돋보이고 있는 KMW라는 종목을 우선적으로 보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뉴딜 관련해서 뉴딜도 이제 머지않아서 내년 초부터는 이제 관심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관심 받는 건 당연한 건데 그 중에 우선적으로 먼저 관심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종목 중에서는 일단 IT센을 보고 있고요. 그 다음은 이제 바이든 관련해 가지고 이제 친환경 정책 쪽으로 봤을 때 지금 신성 ENG가 태양광이랑 일단 오늘은 음압병실 관련으로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지속적으로도 힘을 더 쓸 수 있을 그런 섹터 종목으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건설 섹터를 사실 조금 강하게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경기 활성화가 된다면 우선적으로 이제 여태까지 침체됐었던 업종이거든요. 특히나 이제 건설 쪽이 그만큼 많이 참았고 눌려 있었던 섹터가 터져 나갈 가능성이 조금 더 가능성을 쳤을 때 높기 때문에 일단 크게 봤을 때 HMM이라든가 GS건설, 동신건설 여기에 포함으로 배당까지 얽혀 있는 쌍용량에는 이래저래 이제 내용이 많긴 하지만 배당 관련해서는 쌍용양이라든가 이마트, 삼성물산 이런 종목들까지 해서 조금 말하다 보니까 조금 복잡해 보였을 수도 있겠으나 섹터별로 본다면 사실 한두 종목밖에 언급을 안 해드렸기 때문에 관심 종목을 담기에는 크게 어려움은 없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노란톡방 들어오면 정리해서 한 번 더 이해하기 쉽게 관심 종목으로 담을 수 있도록 정리해 드린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주 아직 화요일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집중할 만한 업종에서 종목까지도 이렇게 또 자세하게 말씀해 주신 전문가는 우리 상군 전문가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크게 제시해 주셨으니까 이 부분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조금 더 자세한 전략들 여러분들 노란톡을 통해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릴게요. 이제 다양한 정보 받아보실 수 있지만 저희가 이제 시장 이야기 끝나고 나서 한 25분에서 30분 정도부터는 이제 종목 상담을 진행할 예정인데 저희가 남은 시간 동안은 또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고민까지도 상담해 드릴 예정이니까요. 빠르게 들어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수가 오늘 분위기 안 좋았던 만큼 좀 하락했던 종목들도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또 개파락을 나타내는 종목들도 꽤나 많았는데 오늘 마음앓이 하셨던 분들 지금 들어오시기 바라겠습니다. 노란톡 들어오셔서 주식 수호신 상군 검색하시면 돼요. 왼쪽에 화면이 바로 뜹니다. 클릭하신 순간 오른쪽과 같이 소통 가능하고요. 종목명 매수가 비중 지금부터 남겨주시면 저희가 이야기 끝나고 나서부터는 종목 상담 시작하도록 할 테니까요. 추가적으로 종목을 받아볼 뿐만 아니라 고민까지도 해결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노란톡 메신저 이야기 나온 김에 이제 또 전문가님의 종목 이야기를 안 꺼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또 한미약품이 굉장히 잘 갔습니다. 이제 지난주에는 또 셀트리온 말로 홈런에 이어서 계속 수익이 이렇게 빵빵 터지고 있는데 이 밖에 오늘 좀 제시해 줄 만한 필살기 종목이 있을까요? 이게 저번 주에 너무 아쉬웠던 부분이 이 네네. 한미약품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2주 전에 셀트리온 필살기 종목이라고 이렇게 막 언급을 하면서 그 다음 날부터 이렇게 치고 달리기 시작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한 주가 지나서 저번 주에 다음 필살기 종목도 언급을 해야지. 언급해서 또 이제 많이 이제 관심 가지고 이제 보여줘야지. 이렇게 내가 필살기로 가지고 온 종목이 이렇게 터지는구나라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종목 상담 저번 주에 종목 상담을 하고 이제 조금 말을 하다가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그 필살기 언급을 못 하고 끝나버렸어요. 맞아요. 그래서 노란톡방에서만 이 종목에 대해서 이 종목은 한미약품이죠? 네, 한미약품. 네. 11월 26일에 33만 원의 차트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네. 차트를 또 안 볼 수가 없죠. 11월 26일에 네. 11월 26일에 11월 26일이면 이때쯤에 33만 원에 매수 진입해서 여기 이제 40만 원을 목표로 달리다가 이 부근에서 저항 라인 여기를 왜 저항을 쳤냐면 상승 추세 저항 라인이자
그리고 이제 여기 지지 라인, 이제 맥점 라인이 모여 있는 이 부분이 모여 있어서 이 부분에 저항 맞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짧게 단기적으로 청산을 하긴 했는데 사실 이 부분만 돌파 안착만 한다면 지속 상승이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돌파 후에 조금 더 높은 자리에서 잡더라도 돌파 안착을 확인한 후에 진입하려고 일단은 먼저 청산을 했어요. 근데 이 일단 짧게 청산한 부분도 15.6%라는 수익 실현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저번 주에 마치 그 전주에 셀트리온 이 필살기 종목이라고 말을 했었던 것처럼 이 종목, 이 한미약품도 언급을 했더라면 최소한 그때 늦게 들어오셨더라도 아무리 수익 실현을 못했더라도 10% 이상은 하실 수 있었을 텐데라는 아쉬움이 크게 남았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노란톡방에 들어와 계셨다면 이런 네. 종목들에 대한 그 정보를 좀 그래도 쉽게 얻을 수가 있을 텐데 노란톡방에 왜 안 들어오신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너무 방송상에 방송에서 전부 다 얘기해 주시니까 그런가 봐요. 방송상에서 네. 지금 말하고 있는 정보들은 사실 조금밖에 말을 못하고 있는 일부죠. 그런 네. 일부거든요. 그래서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훨씬 더 좀 많은 정보를 체계적으로 이제 전달해 드릴 수 있고 교육 자료도 이제 전달해 드릴 수가 있는데 조금 아쉬움이 많이 남았었고요. 사실 이 종목은 지난 8월에 그 기술 수출 1조 원대 기술 수출하면서 굉장한 주목을 받았었던 종목이에요. 근데 그 이후로 좀 이렇게 질질 좀 흘러내리다가 이 일정 구간에 이 지지받을 부근에서 지지받고 올라왔기 때문에 그 명확한 이제 박스 구간이 보여서 이제 공략을 했었던 게 있어요. 근데 저희 노란톡방에서는 단기, 중기, 장기 섹터 나눠가지고 포트 구성 분명히 해가지고 이제 그 추천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뭐 관리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좀 바쁘고 이렇게 직장 생활을 하느라 잘 못하시는 분들은 단타보다는 단기 중기로 접근하셔도 충분한 수익이 날 수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번 주도 필살기 종목에 대한 언급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여태까지 오늘 이제 시향적인 부분부터 업종 섹터 종목들 언급드렸던 그 부분들 중에 사실 제 필살기 종목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 안 하고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자세하게 그 외 종목 사유, 진입 사유와 그리고 매수 타이밍, 목표가 타이밍 혹시나 잘못됐을 때 이제 손절가 타이밍까지 정해 드리려고 하니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많은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태까지 필살기 종목들이 얼마나 강했는지는 잘 알고 계실 테니까. 아유, 뭐 셀트리온은 말할 것도 없죠. 2주 전에 얼마나 상승했는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고요.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시하고 나서 이후부터 10%나 넘게 수익을 낸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노란톡 들어오시면요. 아무리 우리가 좋은 종목을 알고 있어도 타이밍을 모르면 그거는 좋은 종목이라고 표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한 것들은 또 우리 전문가의 힘이 필요하잖아요. 상군 전문가가 노란톡을 통해서 도움드릴 예정입니다. 지금부터는 또 저희가 종목 상담 실시간 도움드릴 거기 때문에 들어오셔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기 바라겠고요. 필살기 종목 아직 이번 주 화요일입니다. 수목금 들어갈 수 있는 아주 알짜배기 종목들 저희가 제시해드릴 예정이니까요. 검색하시고 호랑이 그림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무료 입장입니다.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모든 정보들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노란톡방 실시간으로 활용이 가능하니까 한번 활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종목 상담 이제 바로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오늘은 시장 이야기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고요. 좀 최대한 많은 분들 자세한 상담 도움드리기 위해서 지금부터 바로 종목 상담 시작하도록 할게요. 매주 화요일 대박식구 일부 우리 산군 전문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산군 전문가님께서 사실 방송 시작한 지가 지금 이제 딱 3번째시죠. 그래서 약간 쑥스러움도 타시고 하시는데 사실 수익률만큼은 정말 다른 전문가분들 못지않게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노란톡 들어오셔서 수익률 즐겨보시기 바라겠고요. 오늘 남은 시간 동안에는 저희가 종목 상담 꼼꼼하게 자세하게 도움드릴 예정이니까요. 산군 전문가의 힘 제대로 빌려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노란톡 들어오셔서 주식 쏘신 산군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저희가 지금부터 50분까지 최대한 많은 분들 상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9시 22분부터 가보도록 할게요.
신테카바이오 우리 냉막걸리님이 또 들어오셔서 봐주셔야 될 것 같아요. 냉막걸리님 어서 오시고요. 23,500원에 매수를 하셨습니다. 비중 30%. 향후 들고 가야 될까요? 손절해야 될까요? 라는 아픈 고민을 남겨주신 건가요? 신테카바이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권 전문가님 봐주시죠. 네, 신테카 바이오 먼저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신테카 바이오는 차트만 보면은 명확히 눈에 들어오는 구간들이 명확히 보여요. 그래가지고 이 부분을 기준을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17,600원 자리에 강한 지지 라인이 형성되어 있고 그 이후에는 지금 17,600원 라인이 아직 무너지진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주요 이평선들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이제 121일평 라인이 무너지느냐 마느냐를 지금 걱정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진입가 라인이 23,000원 부근이기 때문에 사실 진입가 타이밍은 아주 나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이 지지받을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에 그리고 주요 이평선들이 많았었기 때문에 지지받을 가능성은 높았지만 무너지게 된다면 기준을 이 121평을 잡았었어야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 아직 오늘 종가가 121평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였지만 아직 홀딩하고 있다고 하는 점은 다음 맥점 지지받을 자리를 저한테 문의를 해주셨다고 볼 수 있는데 이 17,600원 라인이 혹시나 무너지게 된다면 10,000원 초반대 라인까지 무너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고 할지언정 이 최소한의 기준점은 17,600원이 무너지지 않는 전제 하에서 반등이 나오길 하지만 이제 반등이 나왔을 때 사실 큰 폭의 상승 이후에 주요 자리 원래 상승세가 강한 종목이라고 한다면 이 부분에서 이미 지지를 받았어야 했어요. 35,000원 부근에서 지지를 받았어야 했으나 지금 상승 엠파는 무너졌다고 보는 게 맞고요. 그 다음 이렇게 내려오는 모습을 봤을 때는 17,600원 지지를 못 받게 되면 위험하고 지지를 받았을 때 61일평 28,000원 부근까지는 사실 상승의 여력은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누누이 언급하던 게 가장 중요한 맥점 자리는 기억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걸 계속 강조드리고 싶고요. 이 부분에 23,000원 부근 자체는 의미 있는 진입이었으나 무너진다고 한다면 손절도 각오할 필요는 있고 중요한 부분은 28,000원 부근의 61일평을 돌파해야만이 지속적으로 홀딩의 가치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홀딩의 가치가 있다라는 표현 주셨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오늘 시간 많이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늦지 않았으니까요. 매주 화요일 대박식구 1부 여러분들의 계좌를 지켜드리는 주식 수호신 산군 전문가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2주 전에는 셀트리온에서 굉장히 많은 수익을 냈고요. 또 이번 주 같은 경우는 한미약품이 굉장히 크게 간 만큼 이번 주에 공략주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노란톡 들어오셔서 이러한 종목들 받아보시는 거 가능하고요. 지금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의 대응 전략 저희가 일일이 한 분 한 분 꼼꼼하게 봐드리고 있으니까요. 주식 소신 산군 노란톡에 검색하시고 들어오셔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분 빠르게 가볼게요. 보노보노님께서 제일전기공업 남겨주셨습니다. 11월에 코스닥에 입성하면서 좀 크게 오르는 모습을 나타냈는데요. 24,500원에 매수하셨네요. 오늘장 2% 올랐지만 아직까지 2분의 매수가에는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원금 회복을 좀 기대하고 계신 것 같아요. 전문가님, 제일전기공업 가보도록 할게요. 제일전기공업의 경우에는 사실 지금 상장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상장 첫날 큰 폭의 윗꼬리를 단 이후로는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갓 5일2평을 생성하고 있는 상황에서 금일 이제 약 반등을 보이는 모습을 보였으나 5일2평의 저항을 맞고 또 눌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 차트 분석만 하나 물론 신규 상장 종목이고 이 종목 자체에 대한 비전은 사실 좋은 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재무도 잠깐 먼저 보자면 재무 상태는 사실 나쁘지가 않아요. 매출도 좋고 지속 상승 중이기 때문에 종목 자체의 기본적인 베이스는 좋으나 상장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소위 이제 주식시장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떨어지는 칼날을 받지 말라라고 했는데 물론
기업 가치로는 충분하기 때문에 23,000원, 4,000원 부근에서 이제 진입을 하셨다고 볼 수는 있으나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정확히 512평을 맞으면서 윗꼬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512평으로 올라타기 전까지는 지속 하락세가 나올 가능성으로 봤을 때 조금 높기 때문에 지금 안심할 때는 아니고 사실 추가 매수라든가 이런 공격적인 대응보다는 관망세를 유지하거나 혹은 기회가 줬을 때 일단은 안정적인 바닥 형성을 했을 때 재공략을 하시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 뭐 물론 바로 512평으로 올라타서 안정적인 추세 전환을 보여준다면 지속적으로 상승 또한 가능할 수도 있지만 현 시점에서는 차트상 흐름이 하락세가 끝났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2만 원 지금 현 시점에서 하단 라인인 2만 1,000원 부근이 무너지면 지속적으로 하락세가 이어질 수 있다. 조금은 불안한 상태다. 기업 가치는 좋으나 기업 가치가 좋다고 무조건 올라가고 무조건 내려가는 그런 게 주식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은 보수적인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 희망의 회로를 그리자면 512평을 올라타고 난 이후에 추세 전환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은 관망세를 유지하면서 추매는 좀 자제하시고 천천히 종목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조금 보수적으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보수적인 대응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상군 전문가와 함께하고 있고요. 종목 상담 받아보고 싶다. 노란톡 키시고 주식 쏘신 상군 검색하신 다음에 들어오셔서 종목명 매수가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바로바로 상담 도움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실시간으로 100명 넘게 함께하고 계시고요. 자리 충분합니다. 여러분들 들어오셔서 실시간 소통 가능하고요. 종목 상담 저희가 매주 이렇게 도움 드리고 있으니까요. 늦지 않았으니까 지금이라도 들어오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분 가보도록 할게요. 호미님께서 한송네오텍 남겨주셨습니다. 이 종목은 굉장히 가슴이 아픈 종목이에요. 매수가 2,500원인데 비중이 25%입니다. 오늘 4% 하락을 했어요. 사실 코로나19 치료제에 투자를 했다. 라는 긍정적인 호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2차 전지 관련 종목인데 일단 코로나 치료제에도 발을 걸치는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의 좀 긍정적인 흐름을 기대해 볼 만하지 않을까 싶은데 좀 최근에 계속해서 4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한송네오텍 가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봐주시죠. 한송네오텍은 조금 전에 아나운서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OLED도 포함이 있고 마스크도 그리고 이제 백신 쪽도 그리고 2차 전지가 유독 가장 이제 무게를 많이 싣고 있는 종목인데 아나운서님께서 아주 자세히 잘 알고 계시죠? 그 이유는 분명히 있을 텐데 나중에 아나운서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죠? 라고 했을 때 일단은 이 종목은 사실 굉장히 상승 가능성이 높은 종목으로 일단은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이제 2차 전지 분리막 기술이 이제 신기술이 부각되면서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고 사실 지속적으로 상승 가능성도 있습니다. 차트를 줄여서 본다면 일단 예전 그 기록부터 봤을 때 이 부근에 2,100원부터 2,460원, 2,500원 부근까지 꽤 오랫동안 이제 박스를 친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이 박스를 쳤던 만큼 이 부근에 강한 저항 라인 혹은 맥점 라인이 형성되어 있다는 전제를 깔고 봤을 때 사실 2,500원 라인에서 공격 이제 진입 포인트를 잡았다고 하신다면 사실은 아주 잘못된 공격 포인트는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주요 저항 라인, 강한 저항 라인이었던 2,500원 라인의 돌파 안착만 된다면 사실 지속 상승이 가능한 그림을 그리고 있었고 사실 추세 자체도 지속적으로 상승 추세를 그려나가고 있었기 때문에 단기 추세를 보더라도 지속 상승이 가능한 포인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공격적으로 진입을 한 만큼 사실 손절도 좀 타이트하게 잡을 필요가 있기는 합니다. 단기적으로 접근을 하셨다면 물론 512평 이탈 시 손절을 잡는 것도 틀린 선택은 아니나 상승 추세를 잘 그리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 이슈적으로 봤을 때 이 분리막 기술, 신기술부터 해서 이 관련 섹터 이슈들이 단순하게 한번 반짝 튀우고 말 것인가, 이 단발성 소재인가 라는 것에 대한 고민을 했을 때는 저는 조금이 아니라 아직도 지속적으로 어느 정도는 상승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당연히 기준은 잡아야겠죠. 어느 자리가 위험한 자리고 최소한 이 자리가 이탈하면 이 종목은 보내줘야 된다라는 기준을 잡았을 때는 사실 저는 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121평이 올라올 텐데 이 부분이 2,000원에서 2,100원 라인 사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이제 초단기적으로 접근을 했을 때는 당연히 이제 512평 이탓이 다시 자리를 잡는다고 하더라도 2,000원에서 2,100원 라인에 자리를 잡는 것이 옳은 선택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공격적으로 진행을 했기 때문에 다시 재차 2,450원에서 2,500원을 다시 올라탄다고 한다면 사실 이걸로 추세로 봤을 때 이게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N파 상승을 이어나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 N파 상승적으로 봤을 때는 3파 정도밖에 그렸다고 볼 수 없어요. 최소한 5파까지 상승을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아예 2,500원을 올라탄다면 지속적으로 상승도 가능한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2,000원에서 2,100원 라인이 무너지지 않는다면 어느 정도는 마음의 여유를 갖고 홀딩이 봐도 좋은 종목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물론 단순하게 희망회로만을 갖고 멀리 보자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맥점 라인을 공략하면서 지켜주는 테두리 안에서 홀딩한다면 좋은 결과를 가지고 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2,100원까지 손절가 제시해 주셨어요. 조금 크게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내면은 전문용어로 물타기라고 하죠. 조금은 들어가야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송네오텍 이렇게 자세하게 상담 도움 드렸고요. 여러분들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상군 전문가와 실시간으로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제 12월이다 보니까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나가지 못하시는 분들 굉장히 종목 상담 많이 받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종목 상담 저희가 노란톡 주식 소신 상군 검색하시고 들어오셔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자세한 상담 도움드릴 예정인데요. 이번 주 시장에서도 집중할 만한 공략주들 무료로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들어오셔서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팍스경제TV 실시간으로 TV가 아니더라도 시청이 가능하죠. 실시간으로 방송 참여 가능합니다. 너튜브 들어오셔서요. 팍스경제증권TV 검색하시면 실시간으로 스트리밍 방송 시청 가능하시니까요. 연말도 저와 함께 우리 함께 돈 벌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종목 가보도록 할게요. 리치님께서 프로스테믹스 6,500원에 매수하셨대요. 비중 25%. 오늘 4,000원에 마감을 지었습니다. 계속해서 하락세를 나타내는 모양이에요. 프로스테믹스 가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봐주시죠. 네, 이 종목 보겠습니다. 프로스테믹스. 이 종목은 차트를 일단 줄여서 본다면 그 2018년 이후로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보였었던 종목입니다. 이렇게 보다기보다는 잠시만요.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보였던 종목인데 2020년 초반을 기점으로 해서 상승 추세 전환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한 라인이 돼버렸죠. 4,600원 라인에 지금 중요한 기점을 보고 있는데, 지금 진입가가 6,000원대라고 하신다면 최소한 3년 이상의 2-3년 이상은 이제 장기간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시점이 어떻게 보면 이 장기 보유한 이분께는 정말 중요한 시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꽤 차트를 줄여서 다시 한번 보자면 이 라인이 줄 하나 그었는데 얼마나 중요한 자리인지 눈에 선명히 보이는 가장 중요한 맥점 라인이 눈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최소한 6,000원이든 혹은 이 추세 전환이든 이 부분을 이 좋은 결과로 이끌어 가기 위해서는 최소한 4,600원 라인의 돌파 안착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어버렸습니다. 물론 이 부분에 혹시 또 이제 저항 라인을 또 돌파하지 못한다면 단기적으로 봤을 때 1, 2, 3, 4 저항까지 맞아버리면 지속적으로 하락 추세가 이어지고 최소한 3,500원 라인까지도 이제 흘러내릴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좋게 말하자면은 4,500원 다시 재차 혹시나 저항을 맞고 내려오게 된다면 3,500원 라인에 추가 매수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나 이 라인마저 무너진다면 다른 이제 손절까지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만, 사실 3,500원 라인을 무너뜨리기는 쉽지 않아 보이기도 하지만 지금 현재 이평선들 자체가 횡보를 꽤 오랜 구간 치고 있고 또한 우하방을 현재 그리고 있는 상황에서 4,600원 라인의 돌파 안착 있은 후에야 추세 전환의 시도로 이제 그 신호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돌파부터가 스타팅이고 그 다음 목표가가 이제 7,000원 초반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본인의 이제 진입가 부분까지 올라갈 수가 있지만, 여태까지 이 박스 구간이 최소한 1년 이상 지속된 구간이 있는 만큼 박스 친 만큼 오랫동안 박스를 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스타팅은 4,600원 돌파 안착부터
돌파 안착을 하더라도 이제 7,000원 부근까지 목표가를 설정하고 달리기까지는 꽤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즉 이제 장기적으로 가치 투자를 하지 않는 이상은 아직은 조금 못되게 말한다기보다는 조금 안 좋게 표현을 하자면 고통의 시간이 아직은 좀 남아 있는데 이 4,600원 돌파를 하게 된다면 그래도 조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프로스테믹스까지 자세한 상담 도움 드렸습니다. 지금 10분 남았고요. 최대한 많은 분들 도움 드릴게요. 노란톡 들어오셔서 주식 소신 상군 검색하시고 2주 전에 크게 올랐던 셀트리온과 현재 13% 넘게 수익을 낼 수 있었던 한미약품의 종목 이번 주를 위해서 공략주도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종목 빨리 갈게요. 힘내자님께서 농심을 남겨주셨어요. 매수가는 29만 5천 원인데 비중이 나쁘지 않습니다. 10% 오늘 1% 하락했고요. 28만 9,500원에 마감을 지었습니다. 농심 가보도록 할게요. 주식 수호진 상군 도와주세요. 농심 이 종목은 어떻게 보면 전형적인 KU카시 종목으로 볼 수가 있는데 일단 제조 판매 섹터 부분은 가장 중요한 게 재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많이 매출은 이게 기술 개발이나 이런 신약 뭐 이런 게임이나 이런 제약 바이오 쪽이 아니기 때문에 생산한 물건을 많이 팔아야만이 가장 큰 이제 틀로 기준을 잡을 수가 있는데 일단 매출이나 재무 쪽을 보자면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고 아주 탄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이제 그 물량을 이제 비상식량을 보관하는 그런 부분들이 이슈를 받으면서 굉장히 올 초부터 큰 상승을 보였습니다. 미국에서는 더더욱이나 간식으로 취급을 받던 그 라면이 지금은 식사 대용으로 충분하다라는 인식이 바뀌면서 지속적으로 매출 상승을 이끌어 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얼마 전에 기사를 본 것 같기도 한데 세계 라면 회사에서 이제 성장률이나 뭐 이런저런 뭐 기업 가치로 따졌을 때 5위권을 달성했다고 그런 기사를 본 적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지니가라든가 지금 흘러내렸을 때 어느 부분이 맥점 라인인지를 차트로 보자면 일단 차트를 먼저 줄여서 먼저 보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너무 많이 줄였고 중요한 맥점 라인을 먼저 보자면 가장 중요한 라인이 보입니다. 이 라인이 가장 매물대가 많이 형성되어 있는 라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중요한 지지받을 곳에서 지지를 받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지니가 라인이 29만 5천 원 정도라고 했기 때문에 이 분께서는 지지받을 곳에서 지지를 받았고 반등이 오는구나 추세 전환 신호로 생각을 하고 공격적인 진입을 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진입 자체는 의미 있고 명분 있는 진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부분에서 단기적 저항 라인인 30만 원 라인에서 지금 저항을 돌파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하나 지금 중요한 지지 라인도 무너뜨리지 않고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61일평이 우하방으로 꺾여서 내려오고 있기는 있으나 아마도 머지않아서 61일평과 현재 주가가 만날 가능성이 있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가장 중요한 맥점 라인인 28만 5천 원 라인의 지지를 지켜주는 전제 하에서 61일평을 돌파 안착한다면 30만 원 초중반 라인까지는 사실 크게 무리 없이 상승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등락이 이제 큰 스타일은 아니나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이제 큰 폭의 상승을 가지고 오긴 했지만 지속적으로 봤을 때 농심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뭐 유튜브라든가 이런 많은 정보들을 접하다 보면은 한국의 라면이 세계적으로 굉장히 인기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그간의 상승폭을 반납하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으나 가장 중요한 지지 라인을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이 라인이 무너지지 않는 이상에서는 장기적까지는 아니고 중기적까지는 접근을 할 수 있다 해볼 만한 종목이다. 버틸만 하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시청자님 어쨌든 농심 같은 경우에는 중기적이라고 말씀 주셨으니까요. 계속해서 이제 이렇게 피드백을 받아보시는 게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너튜브 들어오셔서 팍스경제TV 항상 검색하시고 편안하게 실시간으로 시청하시되
이 종목 상담은 매주 화요일 대박 식구 일부 상군 전문가와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노란톡을 통해서 도움 드리고 있죠. 노란톡 들어오셔서 주식 쏘신 상군 검색하시고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저희가 종목 상담 바로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 빠르게 가보도록 할게요. 흐왕님께서 삼성전자 남겨주셨습니다. 요즘에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죠. 3만 원대부터 지금 7만 원까지 돌파한 상황인데 오늘 조금 쉬어가는 모습을 나타냈어요. 그래서 흐왕님께서 좀 남겨주신 것 같은데 그래도 꽤나 저점에서 매수를 하셨습니다. 58,000원, 비중 30%. 계속 보유하는 게 좋을까요? 한번 수익 실현하는 게 좋을까요, 전문가님? 삼성전자는 제 기억상으로는 한 2주 전인가 한번 상담을 해드렸었던 종목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기억이 났는데 삼성전자를 물어보신다는 것 자체는 사실 코스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라는 질문과 이제 일맥상통하는 질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고 한다면 코스피를 이제 이끄는 최상위 이제 대장 종목이 삼성전자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의 상승은 코스피 상승과도 이제 밀접한 연관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오늘 시황에 대한 언급을 하는 내내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국내 증시를 긍정적인 시야로 바라보고 있고 혹시나 눌림목이 오더라도 크게 오지는 아까 말씀드렸던 코로나 백신 관련이 큰 부작용, 이제 효과가 없음 이런 말도 안 되는 큰 악재가 있지 않는 이상은 지속적으로 성장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또한 지금 저번에 오성 그쪽이랑 이제 미국의 이제 시설 투자까지 계속 시설 투자를 하면서 성장 가능성이 지금 고점이라고? 아니요. 저는 지금도 충분히 성장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하지만 최근 꽤 강한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그때도 말씀드렸었지만 전 고점 부근을 돌파하면서 돌파하면서 강하게 슈팅이 나왔기 때문에 사실 무조건적으로 슈팅 이후에 이제 지속 상승만 갖고 온다면 그보다 이상적인 이제 주식 투자는 없을 수도 있겠으나 오르막이 있으면 이제 내리막이 당연히 이제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조금 크게 눌렸다고 봤을 때는 다시 62,000원까지 누를 수는 있겠으나 제 예상으로는 이 62,000원까지 누르기는 사실 별다른 큰 악재가 터지지 않는 이상은 어느 정도 이 강세를 일정 기간 유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진입가 자체도 58,000원 부근이라고 한다면 추세가 상방으로 이제 유지하는 타이밍에 어떻게 보면 이분께서는 진입하신 이 분께서도 이 전고점 라인의 돌파를 예상 혹은 돌파하는 모습을 보고 여태까지 홀딩하셨다고 판단하고 그러셨을 거라고 이제 예상이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당장 수익 청산을 하기보다는 지금 62,000원까지 내려올 수는 있으나 단기적으로 좀 이제 익절 컷을 잡고 68,000원 라인에 익절을 잡고 홀딩 하심이 조금 더 유리하게 공격적으로 큰 수익을 안고 가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문가님 아무래도 삼성전자니까 저도 질문이 가는데요. 62,000원에서 한번 눌리면 추가 매수가 가능할까요? 58,000원 라인에서 진입한 이분께서는 이제 추가 매수를 크게 할 필요가 없겠죠. 하지만 아니죠. 신규 진입을 하신다면 62,000원 공략해볼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추가 매수는 아니고 신규 진입으로요? 그렇죠. 추가 매수는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물렸다고 한다면 만약에 7만 원에서 물린 분이 있다고 한다면 물린 게 아니어도 수익을 계속 내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지만 굳이 수익 중인 종목에 추가 매수를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는 사실 동의하는 편은 아니라서 이 외에도 많은 종목들이 있으니까 이미 안고 있고 좋은 포지션을 유지하고 있다면 굳이 무리한 투자보다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성전자 워낙 이제 적금 들듯이 들라라는 말을 제가 많이 들어서 그렇긴 하죠. 조금 다른 곳에서 마이너스 낸 것을 이제 삼성전자를 조금 몰아서 수익을 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추가 매수 저점을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제2의 삼성전자 그때 말씀드렸던 노래톡방 들어오시면 또 언급드리겠습니다. 네, 제2의 삼성전자 찾을 수 있도록 도움 주신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저희가 종목 상담 이렇게 도움 드렸고요. 다 못 드린 부분들 이제 상구 전문가님께서 해결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제2의 삼성전자 종목
나 찾고 싶다 하시는 분들 이번 주 어떤 종목을 공략할까 조금 개인투자자 입장에서 좀 걱정이 되셨던 분들 어떠한 고민이든 다 좋습니다. 저희가 함께 해결해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 고민 혼자 하지 마시고요. 저희와 함께 나눠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노란톡 들어오셔서 대박식구 주식 소신 산군 검색하시면 됩니다. 화요일 대박식구 1부는 산군과 함께 하고요. 여러분들 계좌는 주식 소신 산군이 지켜줍니다. 들어오셔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는 것도 좋지만 매주 공략주 새롭게 받아보시면서 수익도 내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하시고 들어오셔서 도움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대박식구 1부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인데요. 저희는 2부에서 또 다른 전문가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시장 대응 전략뿐만 아니라 종목 상담 이어서 도움 드리도록 할게요. 10분 뒤에도 함께 해주세요. 고맙습니다.